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던 그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이게 SNS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 SNS에 올린 내용을 신문사에서 불이 나게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지방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먼저 얘기 나온 것이 서울을 경제 수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장벽 낮추고 용적률 상향하겠다. 그리고 속도도 좀 빨리 하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분담금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도에 반도체 중심지를 만들고 인천은 물류허브로 만들겠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그런 지역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밑에 경기도가 제안했던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놓은 그런 것이 이제 지금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결국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게끔 하는 경제 수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뉴욕만큼 멋들어진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여의도의 금융허브 그리고 용산에 새로 지어질 국제업무지구를 연결시켜서 글로벌 자본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집적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릉과 상계동, 지금 상계동은 노원 쪽이고요. 홍릉은 그 동대문구 청량리 근처입니다. 이곳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 원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더 심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세운상가, 뭐 남대문, 동대문 이건 이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그 중심 업무지구 근처에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의 제조업 밸리를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성수동까지 결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구로나 금천 이곳은 이제 지금 국가산업단지거든요. 예, 뭐 AI나 IT 산업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집적이 되는 곳인데 이곳과 함께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강남의 가장 중심지 그리고 양재 AI IT 특구 쪽과 결합을 시켜서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을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위치를 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이제 그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는 곳들은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노원, 상계, 그러니까 창동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곳과 연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이라든가 뭐 구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쪽 라인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이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결집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양재 쪽과 그리고 테헤란로죠. 테헤란로는 이쪽입니다. 잠실과 이어지는 곳인데 이쪽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AI 특구, IT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무엇보다 여의도하고 용산을 잇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아직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금융특구를 지정을 하겠다. 이미 금융에 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면 여기하고 이제 같이 결합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경기도의 내용입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이곳들 있죠.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고 일산은 고양이죠, 고양. 그리고 삼봉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요? 군포입니다, 군포.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부천이고요.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안양입니다. 이 5개의 지역을 노후 인프라 지금 뭐 아파트 지어진 지는 꽤 됐거든요. 이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정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좀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아 놓으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주류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수도권 안에선 나름 잘 나가는 지역들인데 수원과 용인, 안산, 그리고 인천 연수구 구월동이죠. 그리고 노계획도시 정비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정비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인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건데, 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좀 민간 개발로서 이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담금 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론하고는 지금 약간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게 맞나라는 그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것도 하나 또 중요한 건데요.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신도시가 아니라 스마트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 입주 인원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게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4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3기 신도시도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약간 시기에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 주택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희망을 주지 않으면 집값 폭등은 예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공공청사 유수지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공공주택과 녹지 등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어 붙인다든가 아니면 지하화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단절된 상권하고 그리고 길을 연결을 시키겠다, 경계를 좀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들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안쪽으로 다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교통으로요. 그래서 이 주된 사업의 핵심인 게 뭐냐면 GTX A부터 C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 개통이 되었죠. 운정부터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직접 타고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만족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에서부터 원래 서울역까지 오려면 1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3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30분에 편도로 이제 올 수 있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B노선도 완성이 되고 C노선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서울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쉬워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요. 특히나 지연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다소 지연될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당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 강원 연장. 이 강원 연장이라고 하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GTX-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춘천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GTX-D, E, F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만 나왔지 이게 계획에는 실제로 반영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GTX G, H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냐 안 맞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경강선 연결하는 내용, 그리고 북부 접경지라고 하면 파주가 되겠죠. 파주하고 양주, 이런 이제 군사도시였던 곳들을 철도로 연결을 하겠다. 근데 그 GTX가 아니라 KTX입니다. 고속철도죠. KTX와 SRT를 연결을 시키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북부에서 고성을 연결하는 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고속화도로죠. 그리고 서울하고 연천을 잇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 협력할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미리 도로망을 깔아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GTX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이고 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정인 상태에서 착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남에서 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GTX B보다는 좀 먼저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GTX B하고 비슷하게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C가 좀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DEF 노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DEF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만들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추진이 되어야 졸속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플러스 노선을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송우 같은 경우에는 포천입니다. 포천에서부터 인천 숭이까지 연결하는 GTX G 노선 이야기 했었고요. GTX H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문산에서부터 위례까지 연결이 되는 이 노선인데 이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물론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질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반대로 GTX DEF까지도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GTX 플러스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GH 두 개의 노선을 더 만든다고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이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시킬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믿기 어려운 말들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이게 표심을 얻기 위한 꼼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동산이형 리포트 오늘의 Q&A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SNS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꺼낼 부동산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 공약을 꺼내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 오늘 좀 긴박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으니까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